들어마시고 이게 익스텐션 플렉션입니다. 익스텐션으로 움직이고 플렉션으로 움직이는데 그 안쪽에 있는 천장관절, 세이크로밀리아 조인트라는 이 부분에서 그 역할을 하는 부드러운 활액낭으로 되어 있다. 스노비알 조인트로 되어 있다. 근데 이 부분의 서브락테이션에 의해서 이게 움직임이 정체가 되면 이제는 우리 몸에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우리의 장기라든가 이런 쪽의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 뭐 일반 메디컬 닥터들이 얘기하는 그 내과적인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서서히 그 로백 페인이라고 하는 허리의 통증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가 한의학에서 뭐 신장이 약하면 허리에 이렇게 찌르면 그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그 미세한 통증들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는,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이크로밀리아 조인트의 안쪽의 서브락테이션이고 내과적인 문제, 그런 장기의 기능 저하가 되는 현상인데, 여기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러고리 1의 이상은 4개의 두개골에는 우리가 그 두라마르라고 하는 경막이 있잖아요. 경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신경 전체의 혼란 상태를 발생하게 합니다. 이러한 혼란 현상은 뇌 척추의 일시적인 호흡 기능에 악영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신경 생리계와 신경 반사 생리, 임상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두개골의 전두골, 축두골, 후두골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골반은 반드시 호흡과 상호적 움직임의 그런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아까 그랬죠. 호흡에 의해서 우리가 익스텐션이나 플렉션 이런 모션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걸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뇌척소, 세레브랄 스파이널 플루시라고 하는 이 척소가 정체가 되면 인체의 유독한 독성으로 원천이 되어서 우리가 병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이 캐러고리 안에 해당의 모습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 첫 번째 호흡, 그래서 우리가 이 프라이머리 호흡이 첫 번째 호흡과 죽음을 이어지는 마지막 호흡, 그래서 카다고리 완에 의해서 우리가 조절이 되며 이 기능의 중단 현상은 건강기기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환자를 치료할 때는 캐러고리만에서 매우 신중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대개 이제 SOT를 공부하면 캐러고리 완은 뭐 우리가 뭐 팔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하는 그 디스크와 같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허리 조금 아프니까 그냥 무섭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의 중요한 이 내과적인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암이 될 수도 있고 심장 마비도 올 수도 있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캐러고리 완의 어떠한 검사의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정말로 현대의학에서 최첨단인 MRI나 이런 것을 찍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뭐 대수롭게 생각을 하죠, 보통.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캐러고리완은 일반적으로 요통으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그 주위의 척추 부위를 퍼져나가면서 결국 심각한 내과적인 문제를 진행합니다. 장기의 기능 저하, 내과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캐러고리 1, 캐러고리 2, 캐러고리 3를 같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캐러고리 1, 2를 가지고 올 수 있고 2, 3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치료의 순서는 한 달 다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뒤에 거를 먼저 치료합니다. 왜냐하면 캐러고리 1은 내과적인 그러한 세이크로밀리아 조인트의 안쪽에 있는 문제고, 캐러고리 2는 뒤에 있는 천장관절, 여기 세이크로밀리아 조인트의 부동관절이, 여기 움직임이 거의 없어야 되고 우리의 체중과 우리의 중력을 지탱하는 그런 관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로 생기면서 우리가 자꾸 약간씩 틀어지면서 골반이 틀어지니까 그 보상으로 척추가 서브락테이션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일 카이로 닥터들이 엎드려 놓고 다리 길이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서브락테이션 차대도 치료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건 그 본의 문제예요. 그래서 뼈의 문제, 서브락테이션입니다. 캐러고리 2는. 근데 캐러고리 3는 뭐냐면 신경이 눌려 있어요. 압박되는, 우리가 얘기하는 디스크, 자골신경통, 사이나카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캐러고리 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캐러고리 3는 디스크 환자고 뭐 이러니까 빨리 치료를 해야 되니까 3를 먼저 치료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아지면 일단 골반이 틀어졌거나 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2를 또 치료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캐러고리 1은 장기의 기능 저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마지막에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환자가 온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뒤에 것을 먼저 치료하는
그런 순서를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캐러고리 안의 증상은 우리가 두통과 요통, 탈, 축농증, 피곤, 감기, 변비, 각종 관절통이 생기게 되고요. 천장관절에 있는 내축의 문제라고 했고요. 그리고 C1, C2, C3 경추 1, 2, 3번에 트랜스퍼스 프렉스라고 하는 행돌기에 예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캐러고리 1의 구별법과 캐러고리 1 수위를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뭐 환자가 오면 이 사람이 캐러고리 1인지 2인지 3인지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임상적인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SOT에서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환자가 왔습니다. 환자가 왔는데 이제 환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뭐 선생님 저는 항상 허리가 늘 그냥 아파요. 그냥 자고 일어나도 아프고 항상 무거워요. 찜찜해요.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출근을 못하거나 일을 못하는 건 아니고 항상 기분 나쁘게 아픕니다. 이런 사람들이 캐러고리 1이에요. 자, 캐러고리 2는 우리가 천장관절 후면의 문제이고 골반의 변이고 요추의 변이고 그 다음에 이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우리 이 윌리엄이라는 장골하고 여기 템포라리스라고 하는 축두골하고 같은 커플 모션이에요. 이게 틀어지면 축두골이 틀어지고 축두골이 틀어지니까 턱관절이 틀어지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캐러고리 2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골반과 그 두개골 쪽에는 같은 커플로 우리가 움직여요. 나중에 이번 토요일 날 때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이 세이크롬하고 후두골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가 벌어지듯이 얘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윌리엄하고 이 축도하고 같은 커플이고 세이크롬하고 후두골하고 같은 커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컥시 미골하고 이 후두골 앞에 이렇게 또 하나 관절이 있고 여기에 머리의 중심에 있는 접평골이라는 스피노이드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얘가 또 미골하고 같은 커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 후두골이 문제가 있는데 후두골을 교정하고 소리를 잘 나고 교정음도 잘 나는데 안 나서 이걸 보여야 됩니다. 얘가 먼저 메이저가 돼서 얘가 문제가 돼서 얘가 컴펜세이션 보상으로 소브락테이션이 생기면 얘는 컴펜세이션이고 얘는 소브락테이션이에요. 그럼 얘를 치료해서는 안 되고 메이저를 치료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경추 1번하고 L8, 5번 요추하고 같은 커플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소브락테이션이 일어나요. 경추 1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얘도 같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5번에 디스크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를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고 메이저인 경추 1번을 치료해야 이게 원인을 치료해야 돼요. 근본적인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로벳 반응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5번의 디스크가 문제가 있을 때 골반하고 이걸 잘 잡아주면 거의 치료가 되는데 안 됐을 때 또 하나 만져야 될 부분이 바로 C1 아틀라스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환자를 볼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캐러고리 1을 2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그냥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막 턱관절에 하니까 여기도 아프고 축구에다 넘어져서 어깨를 다쳐서 아프고 이런 것이 다 캐러고리 2예요. 골반의 문제, 외상,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캐러고리 3는 이미 뼈가 틀어지면서 캐틀리지 디스크 추간판을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삑하고 삐져나와서 여기에 그러한 스파이럴 러브라고 하는 신경근을 압박해서 막 통증이 방사통이 되게 디스크잖아요. 이런 것을 프레이 또는 여기에 있는 이상근이라고 하는 피리포미스라고 하는 이 이상근이 다리가 이렇게 당겨지면서 이게 확 당겨지면서 여기에 크게 나오는 사이나카 신경이 있어요. 좌골신경 이거를 눌러서 오는 것이 통증이 큰 신경이 눌리니까 허리도 가고 밑으로도 방사통이 생겨요. 우리가 보면 디스크하고 똑같죠. 그러나 이거는 이상근 증후군, 피리포미스의 신드롬이나 사이너컬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좌골신경통이라고. 이게 바로 캐러고리 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캐러고리 3를 사실은 급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치료를 최고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임상적인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캐러고리 1 환자는 그냥 늘 허리에 어떤 페인이 그냥 크지도 않은 페인이 늘 존재한다.
캐로그리 2는 어디가 무지하게 아프거나 막 자다가 막 옆으로 누우려고 그러는데 너무 아프거나 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3는 뭐 팔이 저리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이러한 신경 라인이 신경이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것을 캐로그리 3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기 차트에는 우리가 캐로그리 1의 구별법이라고 그랬는데 1, 2, 3를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하다 보면 복잡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직립한 상태에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환자를 세워놓고 우리는 보통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착용을 하고 환자를 직립을 시켜요.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는 외측에서요. 외측.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델토이드, 삼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중심으로 그 A2P로 스윙 현상이 나타나나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외측에 서서 이 삼각근을 이렇게 잘 지켜보면 이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머리는 더 많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통을 보라고 그래요. 옆에서. 삼각근을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앞뒤로 움직이는 A2P의 그런 스윙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뭐 그게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게 아니고 0.5mm 정도, 이렇게 5, 6mm 정도로 스윙 현상이 나타난다. 보통 한 10초, 11초, 뭐 15초까지는 견딜 수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스윙 현상이 나타나면 A2P로 어떤 그런 모션이 발생이 되면 이건 캐로그리 1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캐로그리 2는 이제 환자의 뒤에서 내려서요. 뒤에서. 그리고 세이크룸의 2번의 투부클 중심으로 우리가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움직이는 것보다는 머리가 더 많이 움직이겠죠. 여기가 움직이면. 저는 그래도 머리를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레터널 방향으로, 외측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스윙 현상이 나타나면 캐로그리 2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스윙 현상만 보지 말고 캐로그리 2는 골반의 소브라피션이기 때문에 딱 서 있는 뒷모습을 보면 어깨 하나가 높고 낮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이 귀의 높이를 보면 한쪽이 낮고 높을 수도 있고요. 여기 메스토이드 프레스트라고 하는 유양돌기의 높이를 보면 달라질 수 있고요. 부정하게 구부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골반의 변이에요. 골반의 변이로 우리는 이 브레인의 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보상을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걸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틀어야 되고, 이렇게 틀어지면 이걸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틀어지고, 그래서 뭐 스콜리오시스라고 하는 측만증도 생기게 되고, 로도시스, 카이포시스도 총골이 뒤로 빠지니 앞으로 빠지다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요. 캐로그리 2는 좌우로 스윙 현상이 생기고 중력이 이렇게 깨져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럼 3는 움직임이 없어요. 없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쑥 빼오거나 기울어져요. 그걸 우리가 안탈지아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뭐 사이드링 포지션이라고. 사이드링 포지션. 뭐냐면 한쪽으로 기울어서 왔잖아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내가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밀려 나가서 오른쪽에 라테랄 디스크예요. 우리가 디스크가 라테랄 디스크, 미디얼 디스크, 센트럴 디스크, 뭐 선 미디얼 디스크 이렇게 종류로 나누는데, 말 그대로 라테랄 디스크라는, 레터럴 디스크라는 외측 디스크라는 얘기예요. 그럼 외측으로 디스크가 나왔으니까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을 눌러내요. 그럼 우리 몸에서 통각신경 이런 것들이 감지를 해서, 야, 너 페인이 있잖아, 통증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쪽을 좀 열어, 안 아프게. 제일 안 아픈 자리를 찾아요. 그리고 그쪽에 엉덩이를 빼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터널 디스크예요. 근데 오른쪽이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밀려나가는데 미디얼 내측으로 밀려나갔지. 그럼 엉덩이를 반대로 놓고 앞쪽 쪽에 힘을 주고 이러오는 거예요. 이게 미디얼 내측 디스크예요. 그래서 디스크 환자 캐로그리 3는 한쪽으로 빼거나 이쪽으로 빼거나. 근데 디스크가 크게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후중인대를 압박하면서 뒤에 있는 경막을 압박해요. 이거는 센터로 밀려나와서 센트럴 디스크라고 해요. 이거는 양쪽 허리가 다 아프고 엉덩이가 막 빠지게 아프고 죽게 아픈 거예요. 이게 큰 신경이 눌린 거예요. 신경근이 눌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뒤를 열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숙이고 와요. 양쪽이 다 아파요.
그래서 앞으로 숙이고 와. 이것도 다 디스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 환자의 쿠션을 보면 그런 통증이 가장 없는 것으로 열어서 엉덩이를 빼고 오는 그런 안탈지아 쿠션이나 그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사이드링 쿠션이라고 한다. 이런 모습으로 캐러고리 3는 오게 된다. 이것이 직립을 시켜놓고 캐러고리 1, 2, 3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인드 랭키지 테스트라고 했는데 이거 보지 마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환자의 왼손의 두 번째 손가락, 우리가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검사하는 것이 두 번째 손가락입니다. 우리 손가락에는 구조적인 거냐, 그런 어떠한 뭐 에너지냐, 뭐 이런 거 다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의 가장 포지션을 크게 잡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를 치료해요.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환자가 쓰러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문제가 됐으면 치료하는 게 가장 구조적인 지금 현대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치료를 하는 것이 병원이나 카이로나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80% 나섰는데 20%가 안 나섰어요. 그게 뭐냐? 그때 막 충격을 받아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통증이 20%가 있어. 그러면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구별하는 게 우리 손가락 5개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인 게 구조적인 게 두 번째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를 어디다 대냐면 세이크로밀리악 조인트에다 컨택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손을 우측 레터널 방향으로 펴서 손바닥이 엔트리얼 전방을 향하게 이렇게 피는 거죠. 그리고 닥터는 이 왼쪽 어깨에다 왼손을 올리고 이 오른쪽 손목을 잡게 돼요. 그리고 호흡을 크게 들어 마시고 후 내쉬세요 할 때 홀드라는 명. 버텨. 그리고 내가 눌렀을 때 얘가 뚝 떨어지면서 힘이 들어가냐, 그러니까 위크 떨어지느냐, 스트롱 강하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요. 강하면 로말이 정상이에요. 위크 떨어지면 서브락티션, 캐러고리 많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이걸 미리 힘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왼손으로 힘이 들어가면 빼라고 왼손을 이렇게 잡고 오른손 잡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홀드라는 명령을 청각적으로 들어서 대뇌에 전달돼서 다시 힘을 주는 과정을 검사하는 거지 근무하는 검사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 그런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이크로밀리악 조인트를 찾기 뭐 하니까 거기는 쉽게 얘기를 합니다. PSIS 토상장골 거기라는 PSIS에 컨택을 하면 바로 세이크롬이잖아요. 여기 안체가 세이크로밀리악 조인트잖아요. 거기다 대라고 해요. 그러면 천장관절이에요. 이게 캐러고리 1을 검사하는 거고, 캐러고리 2는 어디냐? 웰리아 크레스에 컨택을 하고 그래요. 웰리아 크레스가 뭐예요? 장골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웰리아 크레스가 아니고 L5에 럼바5에 트랜스버스 프레스에 컨택을 하는 거죠. 근데 L5가 장골릉에 있잖아요. 그래서 장골릉에다 찾기 쉽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검사는. 이게 캐러고리 2를 검사하는 거예요. 캐러고리 3는 뭐냐면 우리가 뒤통수에 툭 튀어나온 EOP라는 뼈에서 쏙 내리면 쏙 돌아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게 아틀라스 C1인데 극돌기가 없어요. 이 스파이널 프레스가 없기 때문에 쏙 들어가 있죠. 거기서 일직선을 쭉 끄면 툭 튀어나올 뼈가 있죠. 경상돌기, 맥스트리트 프레스라는 이 경상돌기에 컨택을 하고 3는 여기서 검사해요. 이때 힘이 떨어지면 이건 디스크 환자예요. 캐러고리 3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인드 랭키지 테스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캐러고리 1은 천장관절, 찾기 쉽게 PSIS. 캐러고리 2는 장골릉, 찾기 쉽게 원래는 장골릉이지만 원래는 5번의 행돌기, 그렇죠? 1번은 정상돌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인드 랭키지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퍼스트 립을 가지고 해요. 립이 뭐예요? 늑골이잖아, 갈비뼈. 퍼스트 립, 첫 번째 늑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환자의 뒤에 가서 첫 번째 늑골이 어디냐면 머리를 크게 숙였을 때 툭 튀어나온 뼈 2개가 있어요. 극돌기가, SP가. 그 중에 경추 7번이 있어요. 그 다음에 T1, 소라식 스판 1번이 있어요. 그 2개 중에 바로 밑에 게 T1이에요. 그러면 그 T1의 행돌기가 약간 상방으로 이렇게 나가요. 한 2.5cm가. 그럼 행돌기 안쪽에 붙어서 나가는 게 첫 번째 늑골이에요. 그 늑골을 이렇게 찾으면 승모근 안에 있어요. 승모근 안에. 이 트라페치우스라고 하는 근육이 안에. 그럼 거기다 손을 대고 환자에게 머리를 플렉션, 익스텐션 모션을 시키는 거예요. 숙여라, 지켜라 했을 때에 이 늑골이라고 하는 이 갈비뼈는 왜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의 장기를 보호하라고 있는 거예요. 울타리예요. 중요한 장기의 울타리입니다. 근데 얘는 울타리가 안정적이어야죠. 막 우리 캔다고 막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정적인 떠야 되는데 머리를 숙이고 제낄 때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서브락테이션이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캐로그리 완을 어떻게 움직이냐? 고개를 숙이고 잡힐 때 이게 양쪽이 다 뼈가 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모션이 발생이 됩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럼 캐로그리 2는 어떻게 움직이냐? 한쪽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캐로그리 2는 골반 자체가 틀어져 뼈가 틀어져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보상을 하겠죠. 그래서 한쪽에 더 움직이는 모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움직임이 없다. 이것이 퍼스트 립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캐로그리 완의 증상은 장기에 의한 허리의 통증과 고혈압, 저혈압, 눈기, 코, 목, 비염 등 일비노과의 이상이 문제가 생기고 손발이 차고 사지에 혈액순환의 장애가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증상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치료. 지금까지는 이제 검사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치료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캐로그리 완의 블러킹한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이 누워 계신 이분은 이 오른쪽 다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숄렉이에요. 단족이에요. PI가 됐다는 얘기죠. 단족이. 그 다음에 이쪽은 AS가 된 장족, 롱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롱렉 쪽에 ASIS가 이 블럭의 가운데 딱 가야 되고 이 단족 쪽에는 이 피모 헤드라인, 고관절, 대퇴골도, 그레이트 초케트 이 중심이 요 중간에 가야 되고 그리고 서로 이게 마주 보여야 돼요. 이 만나는 중심선이 세이크름의 중심선을 이렇게 딱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마주 이렇게 들어가야 이렇게 될거나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 그리고 그 중심이 세이크름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이게 캐로그리 완의 블럭입니다. 만약에 블럭징이 반대는 이쪽에 단축했을 때 이런 반대로 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캐로그리 완 블럭 머릿속에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짧은 쪽에는 고관절 밑에 대퇴골 밑에다 놓고 긴 쪽에는 ASIS 밑에 가운데로 가게 돼요. 그럼 마주보게 하는 것이 캐로그리 완의 블럭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시면 돼요. 근데 이제 먼저 환자를 엎드려 놓은 자세에서 우리는 뭐를 보여야 되냐면 환자의 렉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단족인지 장족인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렉 체크를 하는데 엎드려 놓은 자세, 프론 포션이라고 프론 자세에서 일단은 다리를 잡아서 외측으로 힘을 쓰게 하고 버티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3번 정도 해요. 다른 테크닉에서 절대 손을 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합니다. 테크닉마다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다리기를 재봐요. 단족을 찾았어요. 숄렉을 찾았으면 그냥 이게 숄렉이라고 확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휠 텐션, 뒤꿈치에 긴장이 있어서 짧을 수도 있다고 해서 뒤꿈치를 한 3번 정도 열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쟀는데도 그래도 짧으면 이게 진짜 단족이야 이렇게. 근데 뒤꿈치를 잡아서 이 휠의 텐션을 스트레칭 시킬 때에 이 뒤꿈치에서 통증이 생기면 또 그거를 치료해줘야 돼요. 근데 안쪽으로 당길 때 아프냐? 바깥쪽으로 당길 때 아프냐? 바깥쪽으로 당길 때 아프면 안쪽으로 당겨서 치료해주고 여기서 아프면 바깥쪽으로 당겨서 치료해주고 족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백체크를 하는 겁니다. 단족을 만약에 지금 얘도 엎드려 있는 오른쪽이 단족이라고 가정했을 때 블락킹을 이렇게 이 고관절의 각도가 한 125도, 120에서 125도 정도 남자가 그렇고 여자는 한 125에서 130도 각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리고 또 이렇게 올리는데 여기에서 환자의 도움을 받으면 안 돼요. 환자가 내가 몸이 무겁다고 이렇게 들어주거나 그러면 안 되고 내가 그냥 스스로 이 몸을 중력을 들어서 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낀 다음에 일단 우리가 5, 6분을 기다려요. 5, 6분을. 환자의 크게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3번 정도 한 다음에 5, 6분을 기다린 다음에 이제 크레스타인과 달라사인을 찾아요. 자, 크레스타인과 달라사인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캐로그리 1을 가지고 시간 다 끌어요. 캐로그리 2, 3는 딱 5분도 안 돼서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복잡해요. 그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자, 크레스 사인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크레스 사인은 뭐냐면 웰리아 크레스, 이 장골의 능을 크레스라고 하잖아요. 이 크레스 라인에서 검사를 한다고 해서 크레스 사인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일렉스모스도 있어요. 기립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가장자리 만지면 이렇게 만져져요. 그래서 얘를 이 양손가락의 근육의 가장자리에 대해서 내측으로 미디얼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봐요. 근육의 탄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쑥 들어가고 한쪽은 탄력이 좋아서 안 내려가요.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탄력이 좋다고 해서 그걸 메이저 사인이라고 해요. 탄력이 약하다고 해서 마이너스 사인이라고 해요. 이 검사를 웰리아 크레스 9에서 검사를 한다고 해서 검사의 이름을 크레스 사인이라고 해요. 크레스 테스트라고 해요. 자, 그럼 크레스 사인에서 메이저와 마이너를 나는 찾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달러 사인, 달러가 뭐예요? 달러. US 달러잖아요, 달러. 네. 그래서 달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달러 사인을 찾는데 달러 사인은 뭐냐면 그 달러의 세트 있잖아요. 동전의 크기 만치의 근육을 찔러본다고 해서 달러 사인이라는 그러한 네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하느냐? 그러면 엎드려 골반에서 가장 쏙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쏙 들어간 부분. 그게 뭐냐? 이 PSI에서 한 5cm 정도 내려와서 3cm 정도 밀착으로 가면 거기에. 그럼 우리가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달러의 동전의 크기 만치를 왼쪽으로 쭉 찔러봐서 탄력이 좋은 쪽과 약한 쪽을 찾는 거예요. 좋은 쪽을 메이저 사인, 약한 쪽을 마이너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룰이 있어요. 우리가 룰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꼭 지켜야 할 룰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룰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같은 날 크레스 사인과 달러 사인을 두 개를 다 치료하지 말래요. 그럼 어떤 거 치료합니까? 서로 근육의 비대칭이 심한 거를 찾아서 치료하는 얘기예요. 서브락테전이 크게 된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크레스 사인을 밀어봤더니 하나는 근육이 약해서 쑥 들어가고 하나는 탄력이 좋아서 안 들어가. 근데 달러 사인은 거의 근육이 비슷해. 그러면 달러 사인을 치료해요? 크레스 사인을 치료해요? 크레스트. 그렇죠. 크레스 사인을 치료. 근데 크레스 사인은 비슷한데 달러 사인의 차이가 심해요. 그럼 뭐를 치료해요? 달러 사인을 치료하는 거죠. 두 개 중에 하나를 치료하는데 변이, 소브락테전이 심한 걸 치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메이저 쪽을 먼저 치료해요. 자, 탄력을 크레스 사인을 치료는 탄력이 여긴 좋고 여긴 약했어요. 그러면 나는 치료할 때 꼭 먼저 좋은 쪽을 치료하고 나쁜 쪽을 나중에 치료하는 이런 얘기. 또 하나는 블락킹이 있는 방향을 스로틀하지 말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SOT라고 하는 테크닉은 우리가 그동안에서 막 경추도 똑하고 소리내고 허리도 골반에서 막 오도독 소리나는 교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원치 않아요. 굉장히 마일드하고 소프트한 그러한 테크닉을 하는 것이고 스스로 중력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강한 어저스먼트, 강한 스러스트는 싫어하는 그러한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블로킹이 있는데 내가 여기 부르면 자극을 받을 거 아니에요. 블로킹에 충격돼. 그래서 블로킹이 여기 있으면 블로킹이 없는 여기를 치료하고 블로킹이 위에 있으면 없는 여기를 치료하라 이런 얘기. 블로킹을 피해서 치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룰을 여러분들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달러 사인 치료법, 스카핑이라는 건 뭐 스카핑, 스카핑 턱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꼬집다는 얘기, 꼬집거나 턱을 회전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 볼게요. 자, 달러 사인은 여기를 만졌더니 오른쪽이 탄력이 좋고 여기가 약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치료한다 그러면 메이저를 먼저 치료하니까 강한 쪽을 먼저 치료하는데 어떻게 치료하냐면 여기에 턱을이라는 게 뭐냐면 이 PSI, 타이시폼이라고 하는 이 뼈를 이 PSI에서 컨택을 하고 턱 회전하는 이렇게 척추 방향으로 이렇게 톡 하는 게 톡 이렇게 이해가시죠? 이게 치료예요. 그러면 이제는 마이너를 치료해야 되는데 마이너를 치료하려고 보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블로킹이 있잖아요. 그 블로킹이 있으니까 여기는 꼬집어줘라. 이 근육 자체를 직접 꼬집어줘라. 그러니까 꼬집든지 턱을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쪽이 메이저라면 나는 여기는 먼저 꼬집어주고
마이너를 이렇게 턱을 해주는 거고, 그렇죠? 메이저를 먼저 치료해야 되니까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돼요. 이게 달러 사인을 치료해요. 자, 그럼 크레스 사인을 볼게요. 크레스 사인 치료는 뭐냐면 여기가 메이저라고 가정해요. 아까는 이 PSIS에 컨택을 해서 척추의 방향으로 이렇게 턱을 했어요. 파시폼을 컨택을 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웰리아크레스 장골 릉에 라이프 에디 컨택을 해요. 칼날 컨택을 해요. 이 전체 우리가 손날 컨택을 해서 척추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 이렇게 터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도 해줘야 되는데 블록이 있으니까 이제 이슈륨 자골에 컨택을 해서 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치료돼요. 지금 뭐 의아할 거예요. 무슨 카이로 해서 스러스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테크닉을 하나 하지만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골반이 PI가 되고 AS가 돼서 다리 길이도 차이 나고 문제가 된 것을 블락킹으로 해서 중력을 해서 다리가 받쳐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환경이 굉장히 새로운 환경이 됐어요. 그리고 뇌척수에 그 세라브라 스파인 플루시라고 하는 뇌척수가 운행도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얘를 빼버리잖아요. 빼버리면 그 잘못된 그 환경에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시 그 환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우리 몸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치자는 거. 골반 뚝 하고 교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와서 또 치르고 떼출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줘서 정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우리가 터치하는 이 행위,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환경은 너한테 가장 좋은 환경인데 네가 이거 빼버리면 옛날 그 환경으로 다시 오게 될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너는 이거를 기억하고 잘 유지하고 이 하드 디스크에 메모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너 근육 이쪽은 강하고 약하잖아. 이 근육도 좀 맞춰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치료하게끔 유도하는, 기억시키는, 메모리시키는 테크닉이고 이 새로운 환경에 넣은 최고의 환경이니까 이것을 지키고 유지해야 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이게.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일드하게 하고 자가적으로 중력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테크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 사인과 크레스 사인을 치료했다. 그러면 이 캐로고 요한이 어디까지 가느냐 또 하나가 남아 있어요. SB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교재에 나오는데 SB가 어떠한 용어냐면 S는 세이크룸의 약자고요. B는 베이식의 약자예요. 자, 세이크룸 여기 있잖아요. 청골의 상단을 베이스라인이라고 하고 밑을 에펙트라고 해요. 근데 베이스라는 거예요. 청골의 베이스. 근데 SB 플러스는 뭐냐면 포스티브가 청골의 상단 부위가 포스티브가 됐다. SB 마이너는 청골의 상단 부위가 네거티브가 됐다. 이 얘기인데 약자를 그냥 SB 플러스, SB 마이너스 이렇게 쓴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이 세이크룸이 이렇게 되는 모습을 익스텐션인데 플렉션이라고, 우리 플렉션 같잖아요, 우리가. 그 플렉션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플렉션이고 이게 익스텐션이에요. 우리가 척추가 익스텐션 플렉션이고 흉추도 이게 익스텐션이고 플렉션이에요. 근데 이 후두구라고 청구는 이게 익스텐션 플렉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거 플렉션 못하냐, 이게 익스텐션이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잘못해서 플렉션이 이거라고 이게 익스텐션인데 플렉션이라고 하면은 이게 잘못 교정이 될까봐 이 사람이 머리를 썼어. 청골의 상단, 그래서 세이크룸의 베이식 라인, 그래서 SB라고 하는 SB. 세이크룸의 베이스 라인이 포스티브가 됐다, 네거티브가 됐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게 청골의 상단 부위가 올라온 것을 플러스, 들어간 것을 마이너스인데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물론 보면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찾는 방법이 컵 테스트. 말 그대로 기침 테스트. 요추 5번의 SP 스파이널 프레셔스에 내가 물을 담은 물병을 넣고 컵하고 기침을 하면 물방울이 어디로 튀나를 보는 거예요. 위로 터서 앞으로 떨어지면 노멀, 정상이에요. 근데 위로 튀면 SB 플러스예요. 물이 앞으로 그냥 뛰어요. 그럼 SB 마이너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L8보다 올리고 손가락 4개를 공중에다 띄워요. 그리고 기침을 콜록하면 그 충격에 의해서 손이 튀는데 손이 이렇게 튀는지 손이 앞으로 튀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위로 이렇게 튀어오면 플러스, 앞으로 튀면 마이너스. 자, 플러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청굴이 이렇게 된 거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됐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큰 노란 신경이 있잖아요. 스파이널 코드라고 하는 척수가 있죠. 여기는 뇌척수가 흐른다고 그랬죠. 근데 이 뇌척수에 이 스파이널 코드가 어딘가 익스텐션이 돼가지고 이 척수액이 여기까지 잔뜩 내려왔었어요. 청골까지. 그래서 못 올라가는 것을 SB 플러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척수가 어딘가 플렉션이 돼가지고 내 척수가 아예 내려오지를 못하고 여기에 척수가 못 내려와서 말라있는 상태를 SB 마이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척수의 이 부분이 어디에 익스텐션이 돼 있고 어디에 플렉션에 서브락테이션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져서 찾아요? 못 찾죠. 그래서 더 악화를 시켜보자. 그게 뭐냐? 자, SB 플러스는 청굴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물방울이 위로 튀었다. 손가락이 위로 튀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블럭을 껴서 얘처럼 똑같이 앞에다 놔요. 그래서 얘를 익스텐션을 더 시키는 거예요. 플러스를 더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얘가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APF 부분에 손을 대고 호흡 들어 마시세요. 그냥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호흡을 내쉬세요. 놔주면 쫙 올라가겠죠. 그런데 악화를 시킨다고 그랬죠. 호흡을 들어 마시세요. 그 따라 들어가서 거기에서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 야, 호흡 멈춰. 그럼 호흡 메커니즘이 그런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흥분하게 돼요. 이런 것은 교감신경이 흥분해요.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더 익스텐션이나 플렉션이 된 그러한 이 척수의 부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데다 더 흥분해서 악화시키니까 더 흥분이 안 돼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하얀 반점이 생겨요. 이걸 우리가 브랜칭 현상이라고 해요. 이해하시죠? 그 브랜칭 현상이 할수록 뚜렷하게 나타나요. 반복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손가락으로 이 SP를 엔티리얼 피를 방향으로 눌러요. 강하게. 근데 하고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럼 그 밑에가 지금 익스텐션인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스로틀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손을 대서 터치하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가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해 하고 터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눌렀을 때 치료가 됐으면 끝나는 거지. 안 됐으면 조금 더 강하게 여기 호흡 들어 마시세요. 이렇게 살짝 열어줘요. 잘 흘러가게. 그리고 내쉬고. 그리고 다시 눌러봐요. 좋아졌어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다시 여기에서 물방울이 위로 튄 게 아니고 앞으로 튀면 SB 마이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제는 더 마이너를 시키기 위해서 위에 거를 빼서 이렇게 놓고 더 얘가 이렇게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이렇게 가고 내쉴 때 이렇게 가니까 지금 베이스에 컨택을 하고 호흡을 내쉴 때 더 눌러버리는 거예요. 멈추라고. 그러니까 반복하다 보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브레이킹 현상이. 그럴 때 눌러보서 가장 민감한 것을 터치해요. 여기까지가 캐로그리 완치예요. 거의 1시간 다 적어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캐로그리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치료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소아스모스라고 하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을 꼭 같이 치료합니다. 1, 2, 3 다 치료해요. 장요근은. 뒤집어 놓고 손 만사했을 때 손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한쪽이 짧아요. 짧은 쪽이 장요근이 단축이 된 거예요. 그럼 그쪽을 치료합니다. 이따가 실습 때 할 거고요. 자, 그럼 환자가 이제 뭐 경추도 아파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추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잡고서 경추를 이 대각선 방향으로 사다리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밀으면 다다다다닥 올라가야 되는데 다다닥 걸리다가 올라가. 그럼 그 걸리는 부위에 관절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위에서 걸리면 상부에 문제가 있는 거고 처음에 걸리면 밑에가 중간에서 걸리면 그런 그 부분에 놓고 우리가 뚝 하고 교정해주면 좋은데 아주 쉽잖아요. 이 머리가 뭐 6kg? 말이 6kg지 뭐 어떤 데 보니까 또 12kg 뭐 이상 된다고. 근데 그 무거운 머리를 들고서 우리는 여기서 이 관절을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 관절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가 없어요. 사실 연세도 있고 골다공증 있고 심한 사람 이런 교정해야지만 그냥 쉬운 거예요. 네가 똑해서 잘못해가지고 네 척추를 쳐가지고 어지러워 이런 증상보다는 사실은 이런 것 저를 많이 썼어요. 뭐 90 이상 된 사람들은 이 어저스먼트보다는 이런 치료법이 더 좋습니다. 훌륭한 거예요. 다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다시 올려봤을 때 계단식으로 순조롭게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CST라는 테크닉을 5개를 가지고 왔어요. CST가 뭐냐면 구개천근요법이잖아요. 거기에 이 크리니얼 쪽에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후두불과 이 정맥공 사이에는 많은 그러한 메커니스트가 돼 있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탐선에서 이 문을 열어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이게 여기가 유착이 되면 학습장애, 언어장애 이런 해계병들이 생기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CRI라는 테크닉도 나오게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CRI 테크닉을 해주는 거예요. 2개죠. 이완요법입니다. 칼날같이 여기다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6분에서 12분 정도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좋은 테크닉이고 누구나 다 좋은 테크닉이에요. 특히 캐로골이 완에 해당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열고 있으면 처음에는 공격하는지 말고 막 경직돼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툭툭툭 들어가요. 이 1번하고 후두골 사이에 툭툭 손이 요 반쯤 막 쑥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머리로 혈액이 푹 터져서 올라가는 푹 이렇게 우리가 저수지에 물을 트면 푹 내려가듯이 푹푹 이런 맥동을 느낄 수가 있죠.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팀의 CST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 전도와 축과 후두골 이렇게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얘가 벌어지는데 얘가 운동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어요? 골반이 틀어지고 캐로골이 완에 문제를 캐로골이 2에 문제가 생기니까 중력이 깨지니까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수처들이 이 수처에서 어떤 그런 모빌리티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보호하려고 더 조이는 게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펌핑이 안 되니까 결국은 뇌 척수가 안 돌아요. 그래서 얘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수처의 부분 그 본에 뼈에다 손을 대고서 호흡을 들어 마시려고 해요. 그리고 나는 약간의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해서 호흡 들어 마시는 게 자극이 아니고 손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막 거의 대고 있는 상태. 이겁니다. 지금 여기 사람이 자살하려고 서 있어요. 가만히 있고 뛸까 말까 망설이고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을 내가 밀어버리면 떨어질까봐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호흡을 들어 마셔라 하고 벌어져야 되는데 안 벌어지는데 호흡을 들어 마셔야 하고 내가 자극을 주니까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호흡을 크게 들어 마시라고 하고서 자극을 한 호흡 3번 정도만 하면 이 손끝에서 움직임이 느껴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축도만 해요. 축도. 4번째 후두골만 하고 이 저평근하고 같이 이렇게 띄우면서 이렇게 해요. 아까 또 CRI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를 하냐? 이 앞에 있는 스피노이드라고 하는 저평골이 우리가 호흡 메커니즘의 그 펌핑이 시작되는 부위인데 머리의 중심에서 머리의 모든 뼈가 여기에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뼈인데 얘가 움직임이 없어요. 얘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 만져지질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자꾸 이 손을 잡고 빨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걸음 배우려고 띠뚱띠뚱 하다 보니까 중력이 깨지니까 얘가 자꾸 조여진 거예요. 그 저평골이 운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파동을 시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천장에다 손을 대면 버머라는 뼈가 만들어져요. 그물 같은데 거기에 저평골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그걸 손가락을 대고 호흡을 크게 들어 마시면서 이 입는 힘을 다해서 쭉 빨아요. 그때 얘가 파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샤워하면서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이를 갈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아이들이 걸음 막 배우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중력이 깨져서 이걸 조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풀어서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을 잘 때는 중력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이를 가려 이걸 운동해서 막 풀어버리는 자가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신기롭죠.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CST 중요한 CST에서는 전신을 발서부터 다 뭐 행경막까지 해서 다 치료하는 게 CST인데 그거의 중요한 몇 개를 SOT에서 이렇게 같이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옥시프로 파이버는 조금 이따 하고
이건 마지막에 하고 마실 거고요. 캐러고리 2 먼저 할게요. 캐러고리 2는 이 스파인 자세에서 다리 길이를 잽니다. 장단쪽을 발견하고요. 제일 먼저 암퍼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는 ASIS와 이 비극에 붙어 있는 두 개의 서해 인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반으로 나눠요. 그럼 1, 2, 3, 4, 네 군데가 되잖아요. 네 군데를 이 인대 검사를 하는데 이 골반이 변이를 일으키면 우리 몸에서 골반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들이 서해 인대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브락테이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SOT에서는 동양의 음양, 기를 또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양, 음양이잖아요. 양 하나를 빼버리니까 음양이 맞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4개를 정확하게 맞춰서 그 부위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 손을 들고 버티세요 하고 당겨봐요. 근데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힘이 뚝 떨어지면 여기에 서브락테이션. 여기도 하고 여기도 네 가운데를 하는데 힘이 약하게 나와서 전혀 이 사람이 있다 해보시면 알지만 힘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힘을 못 쓰는 문제가 있는 그 부분만 나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정상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데는 정상이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블로킹을 해요. 자, 다리가 짧은 쪽에 이렇게 놓고 긴 쪽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아까 그 반대쪽 어제 뒤집었으니까. 그래야 이 뒤로 넘어간 게 이렇게 해야 앞으로 가면서 길어지고 요거는 짧은 게 길은 게 이렇게 짧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블로킹을 해요. 이따 이제 실습 때 하겠지만 그림을 이제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이거는 캐러고리 2는 골반을 이렇게 해놓고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골반이 이 방향으로 또 소브락펜이 생기기 때문에 2분을 넘기지 말라고 그래요. 골반 교정, SOT에서는 2분을 넘기지 말라고. 자, 그리고 올리면서 한 20초가 지나면 바로 아까 힘이 약했던 부분이 좋아졌다고 다시 암바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힘이 좋아졌으면 끝. 그냥 빼버리면 돼요. 그리고 장요건 치료를 시키면 돼요. 골반 교정 굉장히 쉽어요. 그 다음에 캐러고리 3는 디스크라고 그랬죠? 디스크가 이렇게 밀려 나와서 거기에 지나가는 신경을 눌러서 다리에 방사통이 생긴 걸 디스크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아까 캐러고리와 블록 어떻게 했어요? 긴 쪽에 이렇게 했죠. 짧은 쪽에 이렇게 했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디스크 환자니 허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20초를 지나요. 환자에게 질문합니다. 통증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20초가 지난 다음에. 아, 불편해요? 그러면 이 짧은 쪽에 있는 블록을 약간 위로 돌려요. 또 20초를 기다려요. 불편해요? 그럼 또 돌려요. 몇 번까지 돌릴 수 있느냐? 하나, 둘, 셋, 네 번까지 해서 여기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네 번 내려와도 되고, 여기 가장 편안한 자리를 찾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디스크 치료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이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이렇게 거리가 멀으면 통증이 없겠죠. 근데 이게 어떤 위치에 따라서 더 멀어질 수 있고 더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움직이면서 가장 멀어서 통증이 사라지는 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았으면 그대로 한 20분, 25분 놔두면 그 부분의 부정도 사라지게 되고 이 근육도 이완이 되면서 일어날 때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4번을 움직여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나요? 혹시 이게 잘못됐나 하고 긴 쪽을 이렇게 많이 돌리는 게 아니고 조금만 움직여요. 그리고도 안 되면 이거는 허리 디스크가 아니고 좌골신경이 들어서 사이나타 신드롬이구나. 그래서 아픈 쪽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다리를 빼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외측으로 돌려서 이렇게 더 수축이 되게끔 만들어요. 1분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통증이 감소가 되나 증가가 되나. 감소가 되면 이거는 이렇게 돼서 아픈 거잖아요. 더 눌려서. 그래서 수축을 시켜주는 걸 1분씩 3번을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아프니까 반대로 돌리니까 통증이 감소돼. 그럼 그거를 3번 해주는 거예요. 1분씩. 이게 자골신경 너무 간단해요. 이것 때문에 수술 모르고 하는 사람 많아요. 허리 디스크도 많아요. 여기서 눌려서 큰 신경이 누르니까 막 위로 올라가서 허리도 아프고 방사통이 무릎까지 내려가니까 허리 아프고 무릎 밑에 내려가면 100% 디스크잖아요. 그러니까 MRI 찍어보니까 디스크 나왔어.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잘라낸단 말이에요. 근데 디스크라는 거는
디스크 환자가 아니어도 나와 있는 사람이 50%예요. 근데 이 사람이 허리도 아프고 방사성이 있으니까 나와 있는 거 잘라요. 나서야 안 낫죠. 메이저가 이거기 때문에 이걸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디스크. 그래서 이걸 가짜 디스크라고 해요. 여러분들 카이로 배운 사람들은 이거를 다리 한 번만 제껴보면 되잖아요. 다리를 벌려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체중을 이렇게 실어보면 이게 수축이 된 거잖아요. 너무 수축이 되면 근육이 두꺼워서 눌리니까 아픈 거예요. 야, 그런 사람은 내가 이렇게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아픈 사람은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 검사 너무 간단한 건데 내가 다리 벌려보면 이따가 이제 실습 때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거 한번 안 해보면 엉뚱한 디스크 치료하고 수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MRI상으로 나오니까 디스크라고. 간단한 걸 놓치면은 큰 문제가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치료는 이렇게 하고요. 치료 후에 5번 요추를 만약 5번 디스크랑 5번 요추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맞춰줘야 되지. 안 맞춰주면 또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F달라고 뚝 하고 교정해주면 좋은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해요. 만약 이쪽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고여놓고 이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으면서 이렇게 다리를 펌핑해요. 그냥 펌핑할 때만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게 교정을 합니다. 사실은 SOT에는 스로트 개념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3까지 했어요. 그리고 장요원 치료는 똑같이 해줍니다. 방법은 좀씩 틀려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옥시프로 5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뒤에 보면 옥시프로 차트 1, 2, 3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50% 차트 1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유양돌기 위에다 손가락을 하나 놓고 2개 놓고 3개 놓고 이렇게 양쪽에다 놔요. 그럼 제일 위에 이렇게 일직선이 1라인이에요. 두 번째 손가락이 2라인, 세 번째 손가락이 3라인. 그러니까 후두굴의 가장 밑에가 3라인, 가로 위에가 2라인, 위에가 1라인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 있는 승모근이 있잖아요. 트라페치스라고 하는 승모근과 추세 이들근이 거기서 승모근이 저 밑에부터 올라와서 여기서 붙는데 우리가 속근육, 중간근육, 겉근육에서 3개로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근육은 항상 건으로 바뀌어요. 근육의 끝은 건으로 돼 있어요. 섬유질로 돼 있어요. 파이버. 그래서 얘가 그 뼈에 붙는 거잖아요. 뼈를 감싸고 있는 뼈의 골막에 붙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실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일정한 거리로 양쪽에 하나가 붙어요. 이게 1번이에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양쪽에 7개가 나란히 1라인에 있고 2라인도 역시 나란히 있고 3라인도 나란히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50% 1 라인, 2 라인, 3 라인에서 어떤 민감한 걸 찾았다. 자, 그러면 우리 1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 병이 오고 있음을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민감성이에요. 항상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게 감기를 예를 드는데 우리 몸에 감기가 오려고 그러면 코가 약한 사람은 콧물 나오고 편도가 약한 사람은 편도가 문제가 되고 기관지가 나쁜 사람은 뭐 기침이 나오거나 이렇게 가래가 끓거나 하잖아요. 그렇게 내 몸이 취약점을 통해서 병이 와요. 근데 그보다 더 빨리 신호 오는 게 1라인에 문제가 있으면 병이 우리 몸에 시작되고 있다는 알림이에요. 2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2라인은 이미 병이 들어버리고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만져서 지금 2라인에 뭐가 민감화가 있다면 우리 몸속에 병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의 모빌라이션. 아까 호흡 메커니즘에서 우리 몸은 다 움직이는데 어느 장기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감기 걸린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3라인에 민감한 거는 이미 거의 뭐 산으로 가야 할 수준. 이게 완숙 단계의 병이 암 뭐 이런 거. 감기라면 폐렴 되죠. 폐렴이 돼가지고 지금 심각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제일 하단에 민감하면 그러한 문제예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7년 동안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만져보면 있어요. 암거든요. 지인들 한번 만져봐서 마지막에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 아니구나. 여러분도 지금 마지막에 뭐가 만져진다고 그러면 검사 받아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3라인의 문제, 2라인의 문제, 1라인의 다 용도가 달라요. 1라인은 병의 시작, 2라인은 병의 진행, 3라인은 병의
거의 말기 이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냐? 내가 이렇게 손톱으로 긁으면 이 실과 같은 게 하나씩 만져져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이든 3번이 긴장한 게 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 3번을 보니까 그 밑에 서비칼 경추 3번이고 흉추 4번과 5번이고 요추 1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엎드려 놓고 이 3번이 민감한 걸 이렇게 손톱으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경추 3번이면 경추 3번 행돌기를 이렇게 짚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언제까지? 이렇게 보면 여기 땀이 촉촉하게 나요. 그때까지 마사지를 여기서 해주면 그 땀이 날 때까지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기와 여기와는 신경 같은 라인이에요. 여러분들 고추나 마늘 매운 거 먹으면 바로 이 코잔등이 땀 나잖아요. 딱 그렇게 나오죠. 그와 같이 민감하게 바로 반응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있다 하고 치료 이렇게 딱 충격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액티베이터 번 있으면 쏘면 돼요. 아까 여기 뭐 이런 것도 다 액티베이터로 해도 돼요. 편하게. 자, 그 다음에 뭐 흉추 몇 번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 몇 번. 그 행돌기 양쪽을 눌러봤을 때 민감한 쪽에 대고 또 해주는 거예요. 그 땀이 나면 또 붙여주고. 요추 똑같이 이 차트 보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뭐 미국 닥터들도 이거 차트 코팅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다니면서 보면 돼요. 우리 교육생활은 이거 다 외워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알잖아요? 그래. 그리고 차트 2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라인에 6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6번을 볼게요. 6번은 흉추 8번, 요추 4번, 청골 4번이에요. 그럼 똑같아요. 여기에 6번을 마사지하면 흉추 6번. 6번이 우리가 견갑골 하단에 일직선으로 6번이잖아요. 엎드렸을 때. 그럼 거기 힘들기다 대고 마사지해주고 요추, 청골 다 그렇게 해줘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해줄 건 뭐냐면 요즘은 좀 이따 할게요. 지금 이 흉추를 치료했으면 이 라인은 장기의 어떤 기능도 지금 운동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치료를 나중에 또 해줘야 돼.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차트 3도 똑같아요. 차트 3번에 문제가 있으면 이와 같이 봐서 똑같이 치료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이제 더 해주는 게 뭐냐면 여기 사람이 나와요. 조금 이따 차트 2를 치료했을 때 6번을 치료했을 때 흉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8번이라고 그랬잖아요. 8번은 여기 리버라고 나왔어요. 간의 문제예요. 간이 지금 운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8번 간의 위치를 우리가 만져보는데 그보다 먼저 푸스갱글이 프리갱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환자의 경추 5번 앞쪽을 여기 눌러보면 아주 민감해요. 그리고 여기 스테놈이라고 하는 흉골뼈가 있는데 젖꼭지, 유두에서 일직선을 눌러보면 아주 민감해. 두 가운데를 찔러봐요, 환자는. 여기와 여기를 찔러봤어요. 그랬더니 위에가 민감한 사람이 있고 여기가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이게 포스갱글이 프리갱글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갔지만 이거 좀 확실하게 하고 가시죠. 우리 몸에 뼈가 틀어지면 이 신경이 눌렸잖아요. 그럼 이 신경이 지배하는 게 아까 6번이면 뭐 8번이면 6번이면 간이나 6번이면 위장이나 이런 거 가잖아요. 그럼 위장의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하단에 물을 주고 있는데 호스를 내가 밟아버리면 찍 하고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지금 그런 같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뼈가 틀어지면서 신경을 누르니까 이 신경이 지배하는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병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장기가. 야, 문제가 생겼어. 이거 좀 빨리 치료해줘. 지금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뇌에다가. 그러니까 올간, 브레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 올간, 장기에서 브레인,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신호체계예요. 자, 그러면 얘가, 알았어. 내가 카이로프락틱 장석봉 원장한테 보내서 치료하게 해줄게.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알았어. 하고 안 해요. 그럼 얘가 또 신호를 보내요. 빨리 해결해줘. 알았어. 하고 치료를 뭐 병원을 가든지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든지 해야 되는데 얘가 안 고쳐주는 거예요. 얘가 게을러서. 자, 그럼 뭐예요? 아까 간이 운동도 사라지고 병이 들어버려서 간 정화가 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는 큰일 났네 하고 이 누르고 있는 신경을 뼈를 교정해서 치료를 해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때는 이미 브레인하고 올간 사이에 그 신경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에서 보내는 게 여기 추간근에서 다시 되돌아가고 뇌에서 보내는 게 추간근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고리를 깨줘야 이게 연결이 돼요. 그게 지금 그 행위예요. 그래서 이 고리를 깨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눌러봤을 때 민감한 사람은 지금 뇌에서 가는 신호가 깨진 거예요. 여기가 민감한 사람은 장기에서 뇌로 보내는 신호가 지금 두절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가 민감한 사람 여기와 그 아까 얘기했던 간의 문제잖아요. 지금 간을 만져보면 위치를 만져보면 딱딱해요. 그러면 여기를 막 마사지하면서 간을 살살 이렇게 움직여서 운동을 시켜요. 그러다 보면 운동이 생겨요. 근데 여기가 민감한 사람은 지금 간에서 보는 신호가 그래서 여기다 손을 대고 이걸 운동을 시켜서 여기를 고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이론인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는 조금 막 아이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넣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해야 이 SOT가 완성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복잡한 거 이거 어떻게 여기를 몇 번을 찾고 이거 막 이거 해야 되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냥 골반만 했었어요. 옛날 10년,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안산에서 교육 시작할 때 이것만 했는데 한의사들이 사실 이 수요반을 만들어 놨어요. 그때는 수요반하고 화요반하고 시간이 바뀌었었어요. 수요반이 늦게 하고 화요반이 일찍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왜 이 좋은 걸 다 빼버렸냐고 넣으라고 그래서 저는 다시 넣어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 폐지 수가 없어요. 나중에 넣은 거나 그때 넣은 거나 제재를 보게 돼요. 여기까지 해야 이제 이 카리브 이 SOT라는 테크닉이 완성이 되는 건데 사실 이게 1시간 만에 이 많은 양을 소화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SOT가 정서에 맞아. 나 SOT를 가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전화도 와요. 나는 SOT 테크닉만 강의해 줄 수 없어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SOT 이제 전문 서적들이 지금 많이 이게 번역돼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좀 보고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더 세밀하게 하시면 되고 일단 이 큰 줄거리 이것만 가져도 환자를 볼 수 있지만 좀 더 영상도 좀 자주 보시고 이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한 번만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를 볼 때 이거를 다 쓰진 않고요. 액세서리도 많이 썼어요. 디스크 환자 왔는데 막 만질 수도 없어. 그럼 카라고리 쓰리 해버리고 뭐 이렇게 뭐 근육도 막 문제가 있고 골반 틀어졌는데 뭐 조정하는 거 싫어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그냥 블로그로 교정해주고 이렇게 액세서리로 써도 좋아요. 근데 이것만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오늘 이론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빨리 해주시고 조금 휴식하고 바로 실습 들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처음에 아까 그 두개골 벌어지는 거하고 네. 그 내쳐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패턴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민감한 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아니 맨 처음 시작할 때 움직임. 네. 플렉션 익스텐션. 네. 자, 지금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이게 들어 마실 때 이 지금 봉합선, 우리말로 봉합선 이게 우리가 영어로 수초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도는 전방으로, 후두는 후두로, 척도는 척도로 이렇게 호흡을 들어 마실 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골은 항문 방향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행정막은 밑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압이 올리는 거예요. 그때 그 압력에 의해서 척수가 수축이 되면서 위로 척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쉴 때는 이게 반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막 이렇게 빨리 쉬면 그게 빨리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호흡 메커니즘에 따르지만 1번에 6번에서 12번 정도 그게 되지만 그렇다고 막 호흡을 내가 막 빠르게 늦게 조정한다 그거에 맞추진 않지만 그러나 이것도 호흡 메커니즘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가지고는 이제 정상적인 호흡을 했을 때 하는 얘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자, 없으시면 또 궁금한 건 또 여러분들 그 카페에 다음 카페에 교육생들만 볼 수 있는 특별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SOT 좀 공부 좀 하시고요. 또 뭐 오늘 생각이 안 나면 기록해놨다 다음번에 와서 질문하시면 돼요. 5분만 휴식하고 바로 실습을 하겠습니다.